알쓸해법 코너인데요. 이민을 가시거나 아니면 뭐 어학연수를 가시거나 해외여행을 가셨을 때 그 현지의 법을 잘 알아야만 우리가 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을 또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조금 알아보자라는 취지의 코너고요. 오늘 해외 이색 법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나라로 좀 가볼까요? 네, 오늘은 세계 각국의 특이하고 또 특별한 교통법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에스토니아입니다. 네. 에스토니아에서는 안전벨트를 매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안전벨트를 매면 불법인가요? 네, 이해가 네. 되지가 않는데. 사실 안전벨트를 매는 것은 뭐 생명줄로서 반드시 그렇죠. 필수적인 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토니아에서는 안전벨트를 매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에스토니아는 유럽 대륙과 스칸디나비아 반도 사이에 위치한 발트해가 얼면서 빙판 도로가 생긴다고 해요. 그때 이제 자동차가 도로 주행을 할 때 그 도로가 이제 그 얼린 도로가 깨지면서 자동차가 침수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안전벨트를 풀고 나오는 시간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주행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뭐 만약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 생겨서 차가 이제 뭐 침수되거나 그럴 때 안전벨트 사실 이거 풀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예측을 해서 그냥 주행 중에 안전벨트를 매지 말자라고 하는 취지의 법률인데 참 좀 특이하면서도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운전자도 그렇고 옆자리에 타 있는 뭐 동승자도 그렇고 모든 전자석에서 사실은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가마다 상황과 이제 형편에 따라서 그 교통법규가 다르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뭐 안전벨트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터키입니다. 터키에서는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면 집까지 걸어가야 하는 그런 처벌이 그쵸. 있다고 합니다. 들어봤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요. 음주운전 적발이 돼서 집까지 걸어가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럴까요? 네, 실제로도 또 더구나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 음주운전자를 태워서 한 그 도심에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까지 데려간 뒤에 그 사람을 거기서부터 집까지 걸어가게끔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실제로 그 사람을 뒤를 뭐 자전거나 이런 걸로 뒤따르면서 감시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또 도착을 하면 그 이후에 다시 구금 등의 처벌이 또 뒤이어서 이어진다고 합니다. 와, 30km 떨어진 곳에 일부러 굳이 데려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걸어가라라고 시키는 건데요. 걸어가면서 뭔가 술이 깨면서 자신의 잘못을 좀 더 뉘우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국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디로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태국입니다. 태국도 굉장히 특이한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태국이 음주운전 사고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처벌도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태국에서 인사사고가 난다면은 시신이 있는 영안실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는데요. 네. 영안실에 청소를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또 시신의 청결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게끔 해서 이런 처벌을 실시하고 난 뒤에 음주운전에 그 예방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와, 태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음주운전을 해서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정말 이제 사망하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면 바로 이 모습이다라는 거를 좀 정말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좀 조치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또 음주운전을 했을 때 처벌 어떨까요? 네, 우리나라는 단순히 경찰에 적발돼서 이제 그 음주운전 수치가 발각이 됐는지와 또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먼저 경찰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만약에 0.08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2년 이하의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네. 0.2% 이상의 고도의 이제 알코올 혈중 농도를 보일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0.08% 이상부터는 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처분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아까 사고가 나면 또 다른 처벌이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고가 난다면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돼서 더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타인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거나 1년 1천만 원 이상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사고를 내서 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네. 참 다양하네요. 세계 각국의 특이하고도 또 의아하기도 한 교통 법규들 살펴봤습니다.